자, 현역가왕이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탈락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특히 빈예서양은 어찌 되느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승 진출 탑10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사실 탑10에 올라가서 7명만이 결승 2차전에 직행을 하고 이 중에서 방출 후보자가 3명이나 발생을 하는, 근데 3명이나 떨어진다고요 라는 말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빈예서양이 했다라는 거. 지금 빈예서양이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온라인상의 어떤 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이 사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아직은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과 찾아본 증언에 따르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내용도 존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7명만이 결승 2차전에 직행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룰이 왜 갑자기 생겨났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미스트롯 4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4의 경우 이번 준결승에서 결승 진출을 가리는 데 있어서 무려 5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5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5명이 탈락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미스트롯도 만약 탑5를 뽑는다고 하면 탑7을 선정해가지고 최종 탑5를 결정하는 결정전이 이어져야 하거든요. 애당초 탑7으로 선발되겠다라고 했었던 시리즈에서 탑5로 숫자를 줄인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별성을 통한 시청률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은 어땠습니까? 현역가왕도 기존 탑10에서 탑7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탑7이 아닌 3명의 방출 후보자에서 탈락자를 미리 선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탈락자가 2명이다, 1명이다. 말이 많은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아쉽게도 1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트롯 4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시청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 미스트롯 4가 탑5를 선정하는 것으로 룰이 바뀐 것처럼 현역가왕도 갑작스럽게 탑7 선발을 결승 1차전에서 미리 하고 방출 후보를 3명을 만든 이후에 탈락자를 선발해서 1명에서 2명을 탈락시키게 됐고,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탈락자는 1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현역가왕은 계속하여 탑10을 대국민 투표 선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려 7주차까지 때만 해도, 6주차까지만 해도 탑10을 선정해 오며 대국민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준결승전에 접어든 7주차부터는 탑7만을 대국민 투표 순위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탑7에 선정이 되었어도 자신들이 정한 룰대로 결승 1차전에서 갑자기 3명의 방출 후보와 탈락자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것이 굉장히 많은 난제를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역가왕이 미스트롯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만든 시스템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미스트롯은 처음부터 탑5를 선정하겠다라는 말을 방송 초기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탑5에 대한
정리 좀 할게요. 탑5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 순위도 5위까지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아니라니까요. 현역가왕은 최종 탑7은 맞지만 국민투표는 계속하여 탑10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위까지 공개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에 들어서, 그것도 완전 최후반부죠. 결승전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룰을 변경을 한 겁니다. 1차전 탈락자 발생이라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최종 탈락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말이 많았는데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한 명의 운명이 뒤바뀐 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누가 봐도 갑작스럽게 한 명을 탈락시키겠다라고 지금 1차전에서 선포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전에 계획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스트롯처럼 미리 어느 정도의 언질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그 전부터 정했던 룰이든 그렇지 않든 의혹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탑7을 향한 현역들의 미션은 신곡 무대입니다. 신곡 무대라는 건 사실상 이때까지 유명했던 노래 또는 자신의 히트곡이 아니라 처음 듣는, 그러니까는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노래로서 경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미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곡이 어떤 장르고 얼마나 본인과 잘 어울리는 노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구수경 씨는 약간 국악 트롯 형태의 퍼포먼스가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홍지윤 씨가 했었던 이 뱃사공 스타일의 퍼포먼스와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수경 씨는 원래 락 트롯도 잘했고 빠른 템포 노래를 잘 불렀잖아요. 그리고 홍자 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불렀었던 느린 템포의 노래를, 차지연 씨도 기존에 불러왔었던 느린 템포의 노래를 부를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신곡 미션의 무대를 예고편에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곡 미션 이후에 또 다른 미션의 무대를 선보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고편만을 놓고 본다면 각자가 다 신곡으로서 무대를 펼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탑10에게 전부 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신곡이 선사되었을 수 있거든요. 이수연 양 같은 경우만 해도 그전 미션에서 불렀었던 노래가 음원으로 등록이 돼서 음원 차트를 막 공략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이 탑10에게 전부 다 신곡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곡 미션이다 보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불렀을 경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정통 트롯을 불러왔잖아요. 원래부터 정통 트롯을 불러왔었던 참가자인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노래만 대충 훑어봐도 빠른 템포의 퍼포먼스와 댄스가 들어가 있는 노래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보면 댄서들이 막 여러 가지 미션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질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빈예서 양이 빠른 템포 노래를 못하냐? 누룽지 캐러멜 때 랩을 막 했을 정도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빈예서 양이 어찌됐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정통 트로트인데 아시다시피 계속하여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정통 트롯을 부르면서 과도한 꺾기, 과도한 꾸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받은 빈예서 양의 노래 신곡이 빠른 템포의 노래였다. 의아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 탈락자가 빈예서 양이다. 10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예서 양이 하필이면 갑자기 생긴 결승 1차전의 탈락자 룰에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탈락자가 한 명이면
이 탑 10 중에 빈예서양만 떨어지고 결승 2차전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승 2차전에서 탈락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찌됐건 결승 1차전은 대국민 투표와 관객 투표가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미스트롯처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하지 않는 한 1차전 탈락자 발생이라는 굉장히 의아한 룰이 급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거는 마스터단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빈예서양을 누가 떨어뜨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터단이 떨어뜨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던 빈예서양의 오열 사태와 그로 인한 엄청난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현역가왕이 결국 이런 선택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최종 탈락자 한 명이 빈예서양이 아니라 다른 가수라 할지라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누굴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홍자 씨를 예상해 볼 수 있죠. 홍자 씨가 결승 1차전에서 최종 탈락을 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홍자 씨 역시 결국 천기가왕에서 있었던 음이탈 사태의 엄청난 비판 여론을 제작진이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갑자기 결승 1차전에서 탈락이라는 황당한 룰을 급진적으로 적용하여 탈락시켰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예서양이 정말 탈락을 했느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 빈예서양이 사실 이 결승 1차전 녹화 이후에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때 많은 분들이 맞다 아니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았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빈예서양의 팬카페의 흐름과 움직임이 굉장히 우울했고 위로하는 글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빈예서양의 행보를 보면 무언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빈예서양의 최근 압도적 행보는 무엇이냐?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빈예서양이 대결했었던 이수연 양과의 사진 이후에도 한 며칠간 잠잠하다가 이렇게 설날 새해 인사를 새롭게 드리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렇게 준결승 최종전 그리고 결승 진출전에 대한 뒤집기 한판 무대에 자신의 노래 무대 홍보까지 이렇게 SNS에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결승 1차전 녹화 이후에 살짝은 소극적이었던 SNS 활동이 다시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빈예서양의 최근 행보였다. 지금 보면 이 강혜연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빈예서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말 극적인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죠. 이건 강혜연 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 큰 접점이 없어도 은근 빈예서양이 현역가왕에 등장한 출연자들과 나이 상관없이 터울 없이 가깝게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빈예서양이 욕심이 많아 보인다. 왜 저렇게 패배를 인정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게 참 개인적으로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한 활동 내역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빈예서양이 정말 그런 밉상이라면 굳이 이런 사진 찍을 필요 없거든요. 자, 나아가선 팬카페 글을 보면 깜짝 놀랄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빈예서의 지니어스 수상 사진 올립니다. 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바로 27일 날 있었거든요. 주말 중에. 근데 검색을 해보면 보이시죠? 공식 팬카페에서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의 의미가 크다. 특히 빈예서양이 이렇게 수상을 받았다라는 글과 사진,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니어스 상을 받았어요. 천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적인 상. 특별히 주어지는 부문인데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은 예술인에게 수여가 되고 가수, 연주자, 음악 분야의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빈예서양이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빈예서양이 사실 최근 뭐 정말 많은 어떤 빈예서양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떠돌곤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연예예술상을 수상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의견이 나뉘어요. 결국 빈예서양이 최종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별도의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른 현역 가수들도 계속 자신의 어떤 개인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녹화 방영분을 다 촬영을 끝냈기 때문에 생방송 빼고는 촬영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빈예서양이 결국에는 이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한 탑10 순위만 되었을 뿐 최종 탈락이 아니라 생방송 투표를 반영해서 최종 탈락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신동엽 씨가 탈락자가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 2차전에 직행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탈락을 했다라는 표현인 건지 3명이나 2명의 방출 후보로 내몰려서 생방송 문자 투표 때 그 순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현역가왕의 행보는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근거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자 씨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은 10대 가수들이 왜 결승전에 진출했냐라는 불만보다도 홍자 씨가 결승 진출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홍자 씨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너 고소당할 거야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고소당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반응이 그렇고 홍자 씨의 실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승전이 치러지는 거죠. 가까스로 생존한 금잔디, 홍자 두 사람만이 아니라 10대 가수들 중에 지금 탈락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대로 김태현 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강혜연 씨는 제가 볼 땐 최종 순위에서도 중간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종 순위가 뭐냐? 자, 아시겠지만 결승전 1라운드 때 거의 뭐 엄청난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가 많죠. 근데 이미 2차전까지 2라운드까지 녹화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생방송 문자 투표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마스터단과 관객단의 점수 순위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저 문자 투표 점수만 합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마스터단과 제작진이 이미 다 순위를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심상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솔지 씨도 결국 극적인 생존으로 올라갔습니다. 솔지 씨의 결승전에서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 역대급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 10대 가수들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결승 1, 2차전 통틀어서 이 다른 성인 가수들의 점수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10대 가수들의 위기론이 끌어오르는 거죠. 빈예서양도 말할 거 없습니다. 빈예서양은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결승 1차전에서 정말 하차를 한 것인지 탈락을 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지만 어찌됐건 그 결과가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수경 씨가 놀라워요. 지금 구수경 씨가 이 엄청난 뭐 팬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구수경 씨의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팬카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739명까지 늘었지만 사실 폭등했다라고 하기엔 좀 아쉽죠.
왜 더 아쉽냐면 방문 수가 5,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게 회원 가입으로 이어지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매니저분들이나 뭐 소속사분들이 다른 가수들 대비 아직은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수경 씨가 현역가왕에서 갑자기 다크호스로 떠버렸잖아요. 아마 그 속도를 조금은 쫓아가기 버겁지 않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거 739명이 아니라 7,300명도 저는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수경 씨가 결승전 때 차지현 씨가 MVP를 차지하면서 1등 했잖아요. 결국 마스터단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가수로 의심되고 있는 게 차지현, 솔지 두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실력파 가수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대중들의 이 반응과는 전혀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일단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때까지 상위권을 차지했었던 가수 빈예서, 구수경, 그리고 이수연. 자, 이런 가수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신곡 무대입니다. 한일가왕전을 앞두고 부르는 신곡 무대예요. 빈예서 양만 봐도 이 신곡 무대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개인 무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곡 무대라는 건 결국 한일가왕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역가왕은 벌써 서울 콘서트 이야기도 했고요. 한일가왕전도 4월 14일 날 첫 방송한다라면서 이미 공식 보도를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서혜진 PD 하나는 현역가왕에서 나오는 탑7 멤버들이 한일가왕전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한일가왕전에서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일본을 겨냥해야 하며 시청자들 중에서 트로트가 아닌 비트롯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 한일가왕전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야 이게 시청률로 이어지고 일본에서 반응이 터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역가왕을 하는 겁니다. 한일전 때문에 현역가왕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과 같은 3명의 10대 가수들이 만약 전부 다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일가왕전도 촬영을 해야 하는데 한일가왕전도 현역가왕처럼 이 친구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콘서트도 만약에 20대 가수들이 탑10에 선정이 되고 탑7에서 밀려났다라고 한다면 게스트 형태로 와서 콘서트에 참여하고 가주면 되지만 전국 투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약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을 제작진이 그렇게 높은 순위로 올리려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홍지은 씨처럼 팬덤이 탄탄하고 차지현 씨처럼 뮤지컬 바탕에 그냥 기존의 트로트가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일반 시청자들도 좋아하는 이런 가수를 한일가왕전에 올렸을 때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너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빈예서, 이수연 이런 참가자들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현역가왕이 현재 시청률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요. 멜론 주간 차트 1라운드에 대형 사고가 났고 10대 가수 3명이 전원 하순위에 갔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빈예서 양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수연, 김태현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수경 씨를 응원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결승 하위권을 달리게 되는 건 철저하게 마스터단의 점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이번 결승전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야, 심지어 단 7명만 결승 2차전에 직행시키면서 10대 가수들의 순위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성인 가수들의 순위도 뒤흔들어 버리려는 것이 이번 결승전의 어떤 꼼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실력대로 그리고 대국민 투표대로 유튜브 조회수대로 순위가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뭐 빅예 서양을 포함해서 탑7 안에 10대 가수가 최소 1명에서 2명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2명이 탑10 밖으로 밀려나고 사실상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차지현 같은 가수의 경우 생방송 투표는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탑7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제작진 입장에서는 비상이거든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10대 가수들부터 일단 떨구고 가자.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픽 가수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한일가왕전의 두 번째 아닙니다. 제작진의 철저한 시청률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